여러분은 혹시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연락을 피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부모의 하소연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는 말은 자녀들에게 사랑이 아닌 거대한 마음의 빚으로 다가갑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평범한 행동이 사실은 자녀의 발길을 끊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오래된 식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식당은 주인이 늘 손님이 없어서 힘들다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들어와서 팔아달라고 애원하죠. 반면 두 번째 식당은 주인이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늘 주방에서 활기찬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식당에 더 자주 가고 싶으신가요? 아마 열의 9은 활기가 넘치는 두 번째 식당을 택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 식당의 풍경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관심을 받고 싶을 때 본능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니 나를 좀 봐달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침몰해 가는 배에 올라타라고 손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아픔은 자녀에게 고마움이 아닌 공포로 다가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압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 아픈 척을 하며 동정을 구하는 대신 오히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척 연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품격을 지키면서 자녀를 내 곁으로 불러 모으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왜 아픈 부모보다 바쁜 부모가 더 매력적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능 속에 숨겨진 심리적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맛집 줄을 서는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줄이 길게 늘어선 곳을 보면 저기에는 분명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느라 바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이 여전히 건강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계신다는 믿음은 자녀에게 강력한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곧 존경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하게 확장됩니다. 부모가 바빠 보이면 자녀는 부모의 시간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셨는지, 누구를 만나셨는지 은근히 신경이 쓰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의 시작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삶에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부모가 활기찰 때 오히려 자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대화의 문을 두드립니다. 더 나아가 부모가 바쁘게 지내는 모습은 자녀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됩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아픈 척을 해서 얻는 것은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지만 바쁜 척을 해서 얻는 것은 자녀의 진심 어린 존경과 자발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바쁜 척을 연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기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으로 변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쏟았던 과도한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연습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시장에 갔는데 상인이 물건을 안 사도 좋으니 제발 내 하소연 좀 들어달라고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그 가게에 다시 가고 싶으신가요? 아마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장이 물건을 다듬느라 정신이 없어서 손님이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활기찬 가게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손님이 먼저 다가가 물건 가격을 물어보고 관심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자녀에게 전화가 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1초 만에 받지 마세요. 가끔은 내가 지금 친구들과 운동 중이라거나 혹은 새로 배우기 시작한 취미생활 때문에 바쁘니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먼저 제안해 보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자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거대한 안도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무게중심을 맞추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바쁜 척을 시작하면 곧바로 놀라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바빠 보이면 자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죄책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한다는 의무감 대신 부모님이 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하시는지 순수한 궁금함이 싹트게 되죠. 궁금함은 곧 질문으로 이어지고 질문은 자연스럽게 풍성한 대화로 연결됩니다. 늘 어디가 아프다는 말로 시작되던 어두운 대화가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묻는 밝은 대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건강한 소통의 모습 아닐까요? 자녀가 집에 왔을 때 힘없이 소파에 누워있는 부모의 모습과 무언가 새로운 목표에 몰두해서 생기가 도는 부모의 모습 중
어떤 것이 자녀의 마음을 더 설레게 할까요? 전자는 자녀에게 끝내지 못한 숙제처럼 느껴지지만 후자는 자녀에게 인생의 멋진 이정표처럼 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자녀도 비로소 부모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바쁜 척이라는 연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나의 삶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어느새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박수를 기다리는 관객이 되지 마세요. 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바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때 자녀 또한 부모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믿고 자신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명확한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기가 자녀를 속이는 나쁜 행동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튼튼한 나무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제자리를 지키며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새들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도록 말이죠. 부모가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가꾸는 것은 자녀라는 새들에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튼튼한 둥지를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보다 부모의 웃음소리에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아픈 척하며 붙잡으려 할수록 자녀의 마음은 멀어지지만 우리가 바쁜 척하며 당당히 살아갈수록 자녀는 우리 곁으로 기꺼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의 기술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비로소 자녀의 행복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거울 속의 나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연락만 기다리며 시들어가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재미있게 보낼지 고민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인가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누군가의 돌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즐거워야 자녀도 웃을 수 있고 내가 바빠야 자녀도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훗날 자녀의 기억 속에 늘 챙겨줘야 하는 짐이었던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삶을 멋지게 일궈낸 인생의 스승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분 좋은 연기가 진짜 행복한 노후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